네, 안녕하세요. 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네,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9편. 제 목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네, 10개를 다 올리는 거였는데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올려볼까 하고요. 아, 네, 목표를 참 지키지 못해서 나름 속도 상한데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또 그렇게 목표를 열심히 지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돈 쓰는 목표는 항상 열심히 지켜요. 뭐 작년에도 제가 목표로 잡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뭐 유럽 2달 살기. 유럽 2달 중에서 몰타 1달 살기, 뭐 크루즈 여행하기, 그리고 말레이시아 뭐 보름 살기, 뭐 태국 보름 살기 이런 목표는 다 지킵니다. 항상 돈 쓰는 목표는 다 지키는데 뭐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뭐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얻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지키는 편이에요. 네, 안 지키는 편인데 아, 나 어떡해. 목표 안 지켰어. 저는 좀 이렇게 스스로 자책을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스스로 자책을 하는 편은 아니고 목표를 안 지켰다면 이제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목표를 지키지 않았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목표를 지키는 목표도 있었지만 그 지키지 않은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목표를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목표가 나에게는 절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 목표가 나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목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 목표가 좀 절실하고 필요하게끔 한번 만들어 볼까? 사실은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목표를 지키지 않더라도 저는 좀 도전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뭐 해야지? 뭐 가령 이런 게 있어요. 한 달 살기 영어를 내가 백문백답을 만들어야지가 2018년 목표였어요. 근데 저는 백문백답은 못 만들었고요. 지금 한 56번까지는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백문백답이라는 목표를 정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56번까지도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목표를 못 지켰다고 자책을 하기보다는 왜 목표를 내가 안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백문백답 중에서 56개는 만들었잖아. 근데 거기에 좀 만족을 하는 편이고, 그래, 역시 나는 대단해. 그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응원을 해주는 편이에요. 사실 그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게 또 제 스스로 일상을 좀 행복하게 하는 또 방법인 것도 있어요. 오늘은 글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요. 날씨가 제주도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도 않고, 날씨도 춥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일단은 저희 딸 둘 다 독감이 걸렸습니다. 독감이 걸려서 그 핑계로 집에 있고, 그리고 낮에 졸려서 낮잠도 자고, 또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하려고 보니 일하기도 싫고, 그래, 맞아. 내가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9편을 영상을 찍어야지, 녹음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일단은 앉았어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열심히 살지 않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왜 또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 이웃들 많이 보잖아요. 아, 저런 분들 뭐 요즘에 뭐 500성 해가지고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나는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어. 이게 정초부터 뭐야 이러는데 또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자책을 하면서 생각하기보다는 에휴, 저분들도 블로그 상에서만 저럴 거야.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블로그만 봤을 때는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실행력도 굉장히 좋고 뭐 또 일 처리도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좀 저는 좀 허당이에요. 약간 허당인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래 저분들도 뭐 그러겠지. 그러고 그냥 저는 조금 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나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남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를 그냥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는 제 어제가 되게 많이 잤거든요. 어제보다는 조금 적게 잤네. 아, 어제 8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7시 반에 일어났네. 뭐 가령 이런 거? 어제는 일을 또 열심히 안 했는데 오늘은 또 일을 열심히 하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제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영상을 찍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 오늘 영상이라도 찍잖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나. 그 다음에 조금 내일이 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좀 꿈꾸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꿈꾸고, 다른 사람의 목표를 우리는 벤치마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난 작년에는 이런 거 목표 못 이뤘잖아. 그래, 올해는 한번 이거 한번 이뤄볼까? 내 목표가 크던 작던, 내 그릇이 크던 작던 간에 그냥 나와의 그런 경쟁, 그리고 어제와의 경쟁, 그리고 조금 달라진 어제와의 좀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만 제 스스로의 그런 그 만족도가 더 높고요. 일상이 좀 행복하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도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낮에 낮잠도 자고요. 아, 내가 정체부터 왜 이러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노트북을 펴고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요. 녹음을 끝나면 이제 조금 씻고. 네, 사실 오늘도 네, 컴퓨터 앉아 있다가 글 쓰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하루가 또 다 갔네요. 그래서 오늘 그 남은 하루를 또 자기 전까지 좀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부자 되기 9편. 내가 돈 쓰는 곳이 어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녹음을 좀 해볼까 해요. 저도 일하는 게 그렇게 막 재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는 일이 뭐 매일매일 다른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업 양성 과정, 저희 온라인 마케터도 직업 양성 과정 이제 카톡 보고 이제 뭐 보고서 이렇게 작성한 거 보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셸님은 좀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미셸님은 조금은 재밌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그분들하고 하는 일 똑같은 일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했던 일 오늘 하고 있고요.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일이라고 좀 더 재밌고 제 일이라고 좀 더 특별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일을 정말 꾸준히 하는 거, 그 일이 되게 재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같은 일을 매일매일 하는데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 그리고 일이 좀 습관이 드는 거. 그래서 저도 뭐 사업을 뭐 몇 개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사업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숙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숙박 사업자를 내서 한 경우는 지금 한 4년 차고요. 그리고 강남 이제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년 차예요. 근데 9년 차다 보니까 물론 이제 9년 동안 내가 매 순간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히는 지금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물론 들쑥날쑥은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면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하고 또 매출이 또 잘 나가면 또 다른 걸 해봐요. 네, 다른 걸 해보고 아 그래 내가 이거 놓친 부분이 있어. 그리고 갑자기 그 이제 뭐랄까요? 위기가 딱 늦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좀 왜 나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 아, 열심히 할 때도 그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고요. 열심히 안 할 때, 그럼 나는 뭐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안 할 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열심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조금 다른 취미를 하지만 그런 취미를 좀 경제적인 활동이라 좀 연결시켜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번 내가 돈 쓰는 곳이 어딘가를 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돈 쓰는 곳이 어디예요? 네,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가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까 해요. 그 두 가지가 다 저는 사실 사업으로 이루어진 케이스인데요. 세 가지구나, 세 가지. 네, 제가 영어 카페를 14년 정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촌동생이 그거 이어받아서 영어만 쓰는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프라인 공간인데 영어만 쓰는 카페고, 저의 이제 첫 창업 아이템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저는 영어에 돈과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1대1 개인 과외 선생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장을 또 영어만 쓰는 그 또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 영어를 했어요. 전화 영어. 그리고 회사 끝나고 나면은 그 직장인들과 하는 그런 영어 스터디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거 다 회사 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주말에는 랭귀지 익스체인지라는 그런 모임도 제가 직접 또 운영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란 돈을 저는 영어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줄이지? 사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때 당시는 그냥 머릿속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내가? 그러니까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만 공부하고 영어만 사용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제가 영어에 좀 목숨을 걸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제가 뭐 쇼핑에도 빠질 수 있고 도박에도 빠질 수 있고 남자에도 빠질 수 있는데 그나마 영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또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했고 어, 그래서 저는 영어만 쓰는 카페에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그 영어만 쓰는 카페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전부터 제가 한 뭐 몇 년 동안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참 틈틈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였어요. 곳곳에 영어 카페 해야지 이거는 아니었어요. 민들레 영토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일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이런 민들레 영토 같은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중에 이런 사업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고 필리핀에 또 한 4개월 정도 어학연수 갔을 때는 그것도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나 나중에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런 홈스테이 같은 거 운영을 해야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호주에서도 한 2년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막 그래머인 유즈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기 도서관에서 그래머인 유즈를 공부를 해 나가가지고 영어 회화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 그 막 돌아다니면서 그 랭귀지 익스체인지 파트너를 모집을 한다는 그런 포스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영어와 그 뭐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나 이런 나중에 이런 사업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틈틈이 머릿속에 내가 진짜 그거를 하리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나 나중에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사업을 하면 참 괜찮겠다라는 그런 몇 가지의 그런 경험 속에서 온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제가 26살 때 그 창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돈이랑 시간을 모두 다 영어 공부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어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재밌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자신감 있게 했고, 일단은 나는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머, 이런 분들은 돈을 내면서 공부하는데, 나는 돈을 벌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의 만족이 상당히 컸어요. 그게 이제 저만의 그첫 사업 아이템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아이템이 있었냐면, 제가 운영하는 그 오프라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기 모임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와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오면은, 그러니까 정기 모임을 하면은 이렇게 술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파티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00명, 뭐 150명, 200명을 이렇게 파티를 이렇게 주관을 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위치가 강남역이다 보니까 그 강남에 있는 그런 맥주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호프집에 가서 단체 대관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몇 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단체 대관을 이렇게 가격을 부르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 매출이 얼마인지 우리에게 오픈을 해주면 우리가 매출을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매출의 세네 배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와 이런 진짜 도둑놈 같은 진짜 막 심보로 정말 사업을 하네. 와 내가 만약에 이런 그 뭐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난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그게 제 사업 아이템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체 대관을 하고 이 단체로 그 예약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정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강남에 이렇게 대관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뭐 2000, 제가 사업할 때가 2000, 그때 10년도에 오픈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2006년, 7년, 8년 이때였거든요. 그리고 대관도 잘 해주지 않아요, 단체는. 그러니까 단체는 일단은 힘들어요. 단체 대관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돈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굳이 단체 대관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저의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해. 사람들은 좋아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토 매장을 운영하거든요. 지금 한 9년 차인데
네, 제주도에 있으면서 뭐 직원이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운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좋아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필요해요. 왜 그 장소가 필요하냐면 단체 대관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 가격 싸게. 그러니까 저희는 단체 대관을 한다고 해서 막 비싸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 평균 매출이 있거든요. 평균 매출만 맞춰주시면 저희가 단체 대관 해드릴게요 라고 해요. 이거를 뭐 2배로 부르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평균 매출을 맞춰주시죠. 맞춰주면 단체 대관을 하는데 그 인원이 이제 상당해요. 다른 데는 단체 대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했던 곳, 내가 돈 쓰는 곳, 내가 시간을 쓰는 곳, 내가 고객이었을 때, 아, 진짜 이런 것들은 되게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 아이템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전에는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좀 이제 그 디지털 노마드로서 그 창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2010년도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그때부터 그전에는 뭐 다운 카페나 뭐 커뮤니티 활동을 했지만 그게 나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해야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때는 2010년도였어요.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저의 오로지 머릿속의 생각은 정말 온라인 마케팅 기획밖에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떤 활동을 했냐면 강의는 아마도 모든 강의 제가 온라인 마케팅 강의 듣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그냥 강의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그냥 일반적인 모임 가는 것보다는 강의 가서 강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저는 유일한 취미였거든요. 일주일에 3번 강의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3번 들은 적도 있었고 그냥 취미 삼아 갔어요. 그리고 강의료가 막 그렇게 비싸거나 비싼 강의도 물론 있었어요. 제가 듣는 강의 중에서 비싼 강의도 있었지만 보통 이제 한 뭐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 강의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친구들하고 밥 먹고 이래도 5만 원은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익한 강의를 듣고 내가 3시간에 5만 원만 내면 돼. 이런 강의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강의 듣는 게 굉장히 취미였어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뭐였죠? 내 강의료였겠죠. 그리고 강의도 비싼 강의도 사실 들었습니다. 비싼 강의 2시간에 하면 2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200만 원짜리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다녔던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었어요. 뭐 무료 강의도 있었고, 유료 강의도 있었고, 네이버에서 하는 강의들은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틈틈이 갔어요. 나는 강의를 들어야 돼. 나는 배워야 돼. 이게 아니라, 강의는 내 그냥 취미야. 그리고 뭐 놀면 뭐해. 그냥 강의나 듣고 오자. 그래서 그냥 강사들 무슨 얘기하나 그냥 2시간 동안 그리고 나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되게 저는 그런 강의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요.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책을 안 읽는지 저는 그게 저의 완전히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는 책을 읽는 한 해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아, 그래. 내가 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책을 안 읽어. 그러니까 책을 그럼 안 읽어도 좋아. 그 대신 나는 강의를 듣자. 저는 책 읽는 거 대신 책 읽는 시간에 사실 저는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의를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내가 강의를 한 다음에, 물론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저거보단 잘하겠다. 저 강의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그냥 나도 한번 강의해볼까?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이제 문의도 하는데 자기야, 자기는 그렇게 비용을 내면서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왜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아?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돈을 어떻게 받아? 돈 얼마에 받아? 이래서 그냥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는데, 어,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업 그 M&A 하는 그런 그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표님이세요. 네, 대표님이시고,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죠. 주식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셸님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미셸님이 돈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때 혹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순간 확 솔직히 나빴어요.
굉장히 나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왜 제가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이제 왜 말씀해 주셨냐면, 돈에 대한 욕심을 저는 목표를 갖지 않았거든요. 돈. 나 1년에 얼마 벌어야지? 이것에 대한 저는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1년의 목표액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한 달에 벌어야 되는 금액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거를 20일로 나눴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그러면 그분은 시간당 얼마 페이가 딱 나왔어요. 미셸님,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미셸님 1년의 목표액이 얼마예요? 적어보세요. 나누기 12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팔로 그러니까 나누기 해보시고 그럼 하루에 1시간. 1시간에 얼마인지 미셸님의 그런 시간 금액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측정을 해서 돈을 받으세요. 그때 정말 한 방 탁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거 가진 것도 되게 정보이고 돈이고, 그리고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출만 했지, 지금 내 돈은 주머니에서 계속적으로 나갔지, 이걸 가지고 내가 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0, 제가 제주도에 언제 왔더라? 2015년도였나? 16년도였나? 네, 제주도에 오기 바로 6개월 전에 그분을 만났으니까.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막 이거를 뭐 기업에서 누가 뭐 아는 대표님이 만나자고 해서 그냥 만나서 뭐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일이랑 연결되냐? 일이랑 절대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제가 강의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강의 문의가 들어오고 하면은 일단 직원이 먼저 제 강의를 먼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고 그다음에 기업에 가서 강의하고 약간 이런 그 순서로 제가 사실 강의나 뭐 컨설팅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강의 진행하기 전에 뭐 컨설팅조로 이제 제가 시간 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하는 거는 시간인 거잖아요. 제가 투자하는 거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대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그냥 쓰고 있더라고. 근데 이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누군가는 커피를 팔잖아요. 저는 정보를 파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유형 것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내 시간,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 내 아이디어. 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거를 저에게 일깨워 주신 분이 사실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깨우침으로 아, 그래, 맞아.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진 케이스예요. 자, 지금은 제가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의 그 영어 교육. 아,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끔 만들어야지. 아, 저는 사실 그런 목표는 없어요. 네, 영어는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좀 어떤 목표가 있냐면 굳이 좁아 터진 한국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아닌 조금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좀 경험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조금 넓은 세상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좀 자녀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 거지. 저는 영어가 너무 중요해서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 아이들 일과를 보면 이제 영어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영어 드라마를 본다거나 그리고 영어 또 앱으로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1년에 그 한 달에서 2달 정도 작년에 3달을 나갔구나. 네. 그러니까 해외 영어권 나라에 일부러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 쓰는 곳이 다 그런 쪽이더라고요. 뭐 영어 쪽.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내가 영어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그 콘텐츠가 좀 있어요. 이런 콘텐츠가 지금 파일만 한 몇 개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품? 화상영어랑도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콘텐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스카이프랑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돈 쓰는 곳, 내가 시간을 쓰는 곳, 지금도 쓰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썼다면 다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열심히 했을 때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은 잘해야 벌지, 절대 잘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뭐 컨텐츠도 많이 없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해당하는 영어 컨텐츠를 쌓고 이 영어 컨텐츠가 상대방에게 진짜 필요하다면 사람들은 구입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컨텐츠를 나도 필요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실력이 올라가겠죠.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 실력이 오른 거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시간을 투자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그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오늘은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노마드에게 부자되기 9편. 내가 돈과 시간을 쓰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자, 다음은 마지막 편이에요. 네, 마지막 편은 네, 제가 어떤 주제로 할까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초반부터 했죠. 그 두 분 모셔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 거거든요. 네, 우리 맛있는 데 가서 얘기하면서 네,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